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반도체 관련 성장 유망주인 3개의 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운영 조언해주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의 피터 계좌에서 포트폴리오 이동이 있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일부 매도하고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계의 게임 플랫폼 회사를 새로 편입시켰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정도 담아봤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3,488억 어치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코스피가 상승 기운을 받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예상되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수 상위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4월 중순부터는 기업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며 실적 장세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죠. 수출은 견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한국의 수출주, 특히 반도체를 필두로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 종목 3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가 투자한 기업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어 지분평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죠. 또한 구글의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희소식으로 들립니다. 보통 투자는 단순히 이익을 보기 위한 재무적 투자와 기업의 경영에 관심이 있는 전략적 투자로 나뉘는데, 구글의 전략적 투자 결정은 구글의 자율자동차 사업인 웨이모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너지를 내는데 초점이 맞춰서 있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다시 몰리는 배경에는 10년 미국 국고채 금리가 1.7%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가 약화되면서 한국 주식의 매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금리 상승이 기술주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줬지만 이제는 금리의 안정화로 기술주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매일 읽고 있는데요. 매일 읽으면서 항상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좋아지고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것 같다고 발언하면서 경기의 전반적인 하강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에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에서 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죠. 파월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 회복도 예상했던 것보다 빠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미국 경제는 백신 효과와 유동성 공급,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재정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변종이 창궐하면서 전염성과 치사율이 더 높은 바이러스가 퍼져 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주요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GPU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GPU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포스 RTX 3090의 가격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인텔이 독점하다시피 한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에게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우리가 엔비디아에 투자를 한 것이 유효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엔비디아 믿고 가봅시다. 이번 주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오늘의 소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4차 산업이 무럭무럭 발전하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반도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TSMC, 인텔, 엔비디아와 같은 초우량 기업은 너무 대중화되어 있는 회사이고 이미 밸류마인에서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앞선 초우량 기업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고 동시에 아직 저평가되어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회사는 바로 반도체 장비 업체 Applied Materials, ASML, 램 리서치입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은 반도체 기술 개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매년 인텔, TSMC, 삼성 등 반도체 업체들이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시설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중 약 60% 이상이 반도체 장비에 쓰이고 나머지가 공장 및 부대 시설을 짓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나름 신생산업입니다. 다른 산업들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해결이 가능했는데요. 반면에 반도체 산업은 신생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수나노미터 단위를 다루는 최첨단 산업인 것도 있고요. 어쨌든 초대형 반도체 업체들은 다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쁜데 반도체 생산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다 해결하기에는 그들이 매우 큰 대기업일지라도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경쟁 업체에 비해 기술이 도태되어 회사가 망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산업 자체는 앞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들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8가지 반도체 공정 중 오늘은 둥그런 판 위에 빛으로 작은 회로도를 그리는 노광, 그 그림을 깎아내는 식각, 회로를 구분하고 보호막을 씌우는 증착만 알면 됩니다. 상위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Applied Materials, ASML, 램 리서치는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이지만 각자 맡은 공정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과당 경쟁이 아닌 동반 성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그중 ASML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회사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기술을 가졌죠. EUV란 극자외선으로 노광 공정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EUV 기술로 만든 장비를 사용해야 현재 가장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에 대당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작은 반도체를 만들면 한 원판에 더 많은 동일한 기능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이익이 증대되며 동시에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기술에서 가장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ASML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2,500억 달러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EUV 기술이 대세가 될 예정이라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였고 퍼가 50배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워낙 기술력이 독보적이고 격차가 커서 장기 보유하기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즈는 반도체 장비 업체 중 최대의 매출액과 수익을 내고 있으며 증착 분야에서 세계 1등입니다. 램 리서치는 건식, 식각 분야에서 1등이며 증착 분야에서는 2등입니다. 램 리서치가 매력적인 점은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가장 큰 4개의 카테고리에 있는 시장 안에서 모두 고루고루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반도체를 건물 짓듯이 층층이 만드는 3D 낸드 반도체의 개발로 회사의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퍼가 30배 정도 수준으로 준수하며 회사는 앞으로 이익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좋은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 회사를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